皆さんこんにちは、ダンです。皆さんお元気ですか？今日のテーマは5月病についてです。皆さんは5月病って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日本では5月になるとよく耳にする言葉なんですが、特に新生活を始めたばかりの人たちにとっては結構身近な問題だったりします。今日は5月病って何か、なぜ起きるのか、どうやって乗り越えればいいのか、じっくりお話し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한입니다. 잘 지내셨죠? 며칠 전에 일본 친구한테 라인 한 통이 왔습니다. 이제 곧 일본이 황금 연휴, 골든 위크라면서 한국에 놀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골든 위크라는 긴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연휴가 끝나면 바로 5월병, 고가츠病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본인도 4월에 일이 너무 바빴고 긴장을 많이 해서 5월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사회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5월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개학, 입학, 입사, 부서 이동 등 1년을 시작하는 일정이 모두 4월에 몰려 있습니다. 4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5월 골든위크 연휴로 긴장이 풀리면서 심신의 증상처럼 발현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하면서 이제 보냈다가 4월 말 5월 초부터 즉 긴 연휴 골든위크를 보내고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바로 5월병에 걸리는 거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요. 일요일에 개그 콘서트가 한 10시 정도면 끝났던 것 같아요. 그 10시에 개그 콘서트가 끝나는 순간 내일 회사 가야 돼. 내일 회사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월요병이죠. 우리 회사원들에게는 월요병이 있듯이 일본에는 이 5월병이 있는 겁니다. 네, 5월병은 사실 공식적인 병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5월이 되면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학교나 회사에 가는 게 너무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이 5월병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 5월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동료, 새로운 상사와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일이나 공부, 업무 등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실망하는 마음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가 재미없네. 회사 일이 예상보다 너무 힘드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의욕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일본 의사들은요, 특히 5월병에 잘 걸리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눈앞의 일은 해치우고 보자는 불도저 타입인데요. 열정이 넘치고 성실한 대신 자기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느끼는 자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나 이상이 높은 사람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큰 경우 괴로움을 느끼기 쉽고 차이를 얼른 메우기 위해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유부단함을 싫어하고 명확한 결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 패배, 실수 등의 이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완벽히 성공하지 않은 것도 좀 부족한 상태로 보고 본인을 계속 채찍질하게 됩니다. 완벽한 그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장소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한 사람도 이 5월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타입은 타인의 표정이나 기분 변화를 좀 잘 알아채는 그런 눈치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또 본인이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좀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오월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가 좀 많이 뉴스나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음의 무게는 몸의 무게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이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산책으로서 자율신경계 혼란을 줄일 것을 이제 권유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너무 힘들 때 사실 사람 만나기도 귀찮잖아요. 뭐 연락하기도 싫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좀 상담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친구가 수다 떨면은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면 어느 정도 풀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주변에 뭐 연락도 오랜만에 해보고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수다 떨면서 좀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월병은 잠시 지나가는 증상일 수도 있으나 만약 증상이 이거 좀 너무 심한데 하시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수면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사회적 현상인 오월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긴 연휴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일본의 오월병 대처법 등을 참고하면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배경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적 병이라고 쓰이는 일본 오월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상식이 되시겠죠.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